네, 예고해 드린 대로 고양시 의회에 상정된 2023년 1차 추경 예산안을 둘러싸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좀 짚어볼게요. 정상적이라면 지난해 12월에 결정됐어야 할 2023년 본 예산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극한 대립 속에서 해를 넘겨서 올해 1월에 늦게 이렇게 시의회를 통과했죠. 하지만 이 예산안은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예산안이었습니다. 당시 이동환 시장이 민주당의 거듭된 요구를 좀 묵살하고 복지나 자치 관련 예산들을 대폭 삭감한 본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에 반발해서 민주당은 시장의 활동비라고 말할 수 있는 업무 추진비를 대거 삭감해서 맞불을 놓았었죠. 당초 한 4월 정도로 예정됐던 1차 추경 예산을 한 달 앞당겨서 이렇게 3월에 긴급하게 심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하지만 갈등의 양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동환 시장에게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한 18가지 사업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좀 넣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이동환 시장은 5개 사업의 일부만 편성해서 민주당의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여전히 이동환 시장 독불장군이다, 야당과 협치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번에도 똑같이 업무 추진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이동환 시장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예산안이 상정되는 그 절차를 짚어드리면요, 성격에 따라서 4개의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합니다.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여기서 최종 상정안을 걸러내는 겁니다. 현재 고양시 의회 예결위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영훈 의원이 맡고 있지만 의석수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5명, 국민의힘은 이영훈 위원장을 포함해도 4명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이에 따라서 각 상임위에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었던 추경안을 그냥 통과시켜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이거 그냥 걸러내면 된다라는 전략을 썼던 거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예결위에서 약 12억 원의 전체 업무 추진비 중에 시장, 부시장 몫으로 편성된 약 4억 원의 업무 추진비를 이번에도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러한 상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주 크게 반발을 했죠. 이처럼 시장 업무 추진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례는 이 고양시를 떠나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를 봐도 정말 전례가 없는 이런 경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제는 업무 추진비 정상화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했죠.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되살리고 싶다. 하지만 이동환 시장의 행태를 봐라. 야당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업무 추진비 살려주고 싶어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1차 추경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자, 이영훈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훈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의장이 질의가 있느냐라고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타이밍에 예상치 않은 의사진행 발언이 나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실 겁니다. 협치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방자치법과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와 예결위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의 원종범 의원이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수정안 발의를 제안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결위 심사를 거친 상정안을 무시하고 수정안을 다시 논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의회 절차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고양시의회 규칙에 따르면 수정 예산안 제안을 하려면 사전에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장에 정식으로 이렇게 제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이 대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의회의 규정을 목숨처럼 여기는 이 김영식 의장께서 원종범 의원의 수정안 발의를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죠. 하지만 상황이 좀 엉뚱하게 흘러갑니다. 다시 회의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관계로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 동의는 고양시의 회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재정위원 3분의 1을 찬성 의원이 연설되어 수정안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수정안을 지급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정의 요청하겠습니다. 부장님, 부장님. 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전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무슨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보세요. 수정안을 안 내셨잖아요 지금.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었잖아요. 아 지금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시민들 보기에 지금 최고 보기에 이게 지금 무슨 고민이에요 이게? 정해가 아니고 진행을 하셨어야죠. 아니 안 들었어 아니요. 아니 시민들한테 지금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방송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미리 이렇게 역할 분담이 계획된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회에 일격을 당했고 또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업무 추진비가 삭감된 1차 추경 예산안이 29일에 통과되는 것을 일단은 막아냈습니다. 그 후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회의를 열어서 회의 속개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1시간 넘게 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다시 들어오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내 본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취재된 바에 따르면 회의는 4월 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속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에 아마도 각 당별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직으로서는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국민의힘 입장은 분명합니다. 예결 위에서 삭감된 업무 추진비를 되살린 그 수정안을 상정 통과를 이렇게 시도를 하겠죠.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인데 표면적으로는 수정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속내는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물론 다수의 의원들은 시장이 손을 내밀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양보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반면에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이거 아무리 시장이 불통이라도 추경에서마저 업무 추진비를 삭감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니냐. 우리가 먼저 요거를 좀 살려줘야 앞으로 어쨌든 시장과 대화를 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고양시 본예산에 이어 1차 추경 예산안도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꼬일 대로 꼬인 여야 관계 언제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지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속개될 본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